다음 달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증시가 긴장하고 있는지 최근 들어서 양매도 수급이 지속되면서 평소와 다르게 도저히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상승 추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장중에 잠깐 이렇게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별로 기대할 수 있는 건 없으며, 지수 차트 이 일본 캔들로 예쁘게 마감하기 전까지는 다들 돈 잘 지키는 걸 목표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5월 13일 목요일 옵션 만기일 마감했는데, 오늘 같은 만기일에는 만기일이라고 신경 쓰는 것보다 추세에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어차피 증시가 그전처럼 강력한 상승 추세였다면 동시 만기일이 온다 하더라도 급등하거나 방어가 뛰어나서 거의 떨어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자,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5월은 주식을 장기 투자 목적으로 신규 매수하는 것보다 관망해야 되는 달이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진입 타이밍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 저는 처음부터 지수를 맞추려고 하지도 않았고 지금 지수를 맞춘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증시의 방향을 정해놓고 예측하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위험 요소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또다시 V자 반등이 나오거나 수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면, 고점 뚫어져서 끝까지 올라간다면 아쉽기야 하겠지만, 상승만 외치는 사람들은 심각한 폭락장이 왔을 때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승장에서 신나게 돈을 벌어 놓는다 하더라도 결국에 상승만 외치다가 싸 보인다고 매수하고 떨어지면 무조건 매수하고, 그러다가 정말 가끔씩 찾아오는 주기적인 폭락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1억, 2억, 3억 꾸준하게 다 벌어왔어도 이런 시장 잘못 만나면 한 방에 다 날리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꼭 폭락은 찾아오기 때문에 이런 대응 방법만 알고 있다면 최소 돈을 못 벌어도 내 소중한 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증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예측할 수가 없으며, 대응할 줄 아는 사람과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나뉠 뿐입니다. 만약에 진짜 증시 하락을 원했다면 인버스 같은 지수 하락 상품을 매수했겠지, 괜히 관망하라고 이야기 드린 게 아닙니다. 확률과 경험을 가지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올라갈 확률이 높을 때는 좋은 자리를 노려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고, 최근같이 추세가 위협받고 내가 모르는 찝찝한 요소가 있을 때는 관망하면서 안정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하락으로 확률이 높다면 당연히 진입하면 안 되며 관망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만기일 수급 보시면 외국인의 1조 매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강력한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또 매수가 들어올 수야 있겠지만 이미 지금 분위기나 추세, 그리고 주요 종목들의 추세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 잠깐 V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보고서 따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코스닥도 양매도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으며, 제일 중요한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으며, 얘들의 목적은 끝까지 올려주는 장기 투자보다는 그냥 단기간 해먹는 단타거나 공매도로 해먹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 주면 좋기야 하겠지만 그걸 장기적으로 보는 것보다 좀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추세에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자, 오늘 코스피 기술적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이거를 전부 다 잡아 먹었습니다. 나스닥 분위기도 안 좋았다고 하지만 이렇게 아무 유지도 해주지 못하고 바로 제자리로 돌아갔으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반등하고서 황금선, 그리고 이 황금선을 유지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못해도 2, 3일 정도는 황금선 위에서 괜찮은 캔들로 잡아주면서 안정을 찾고 그 다음 상승을 준비해야지 정상인데, 그대로 단기간에 다시 내려갔다면은 주의를 할 수밖에 없으며, 이게 또다시 수직으로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며칠 전부터 계속 설명드리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지금 이 종목들의 추세가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수직으로 지수가 반등한다 하더라도 절대 함부로 따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기술적 반등 끝나고 지금 세계 증시 분위기와 함께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걸 나중에 한 일주일 뒤, 한 달 뒤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차트가 살아나서 다시 고점을 뚫어주는 분위기가 나오기에는 지금 당장 불안한 요소와 그리고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잠깐 양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당장 내일 장대 양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좋은 종목에서 괜찮은 종목에서 잠깐 매매하는 게 전부지 그걸 억지로 따라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을 싸게 사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런 기회는 정말 가끔씩 주기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주기를 확인하는 방법이 신용잔고를 보는 것인데 제가 매일매일 체크하는 이 신용잔고, 이게 줄어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공매도가 시작이 되었고 공매도의 목적은 주가를 최대한 떨궈서 이 신용잔고를 털어내는 것, 반대 매매가 나오게 하는 것이 목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종목들, 대형주들, 엉덩이 무거우신 분들, 강성주주 분들은 외국인이 아무리 매도해도 주가를 떨궈도 추가 매수 타이밍이라 생각하고 추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버티거나, 엉덩이 무거우신 분들이 많지만 이 신용잔고는 결국에 반대 매매가 나올 확률이 높은 물량들이기 때문에 이게 몇 년 동안 패턴이 똑같습니다. 지수가 저점일 때 신용잔고가 바닥, 지수랑 빨간색 지수랑 신용잔고 거의 흐름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 2020년 폭락장에서 신용잔고가 바닥을 치고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2020년 그리고 쭉 지나서 신용잔고가 바닥일 때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바닥일 때 지수랑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진짜 장기 투자하고 싶다, 주식을 싸게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공포에 매수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같이 고점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박앤세일 할 때, 신용잔고가 많이 줄어들었을 때, 증시가 사이드카가 걸리거나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거나,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상태까지 되면서 이 신용잔고가 바닥이 났을 때가 실적이 잘 나오는 대형주들 위주로 장기 투자 목적으로 담아 볼 만합니다. 저도 장기 투자를 하고 싶지만 그런 조건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며, 혹시나 신용잔고가 바닥이 나면서 증시가 또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면 그때는 좀 괜찮은 종목들, 실적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저가 매수를 노려볼 생각입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지금 억지로 불안한 요소들이 많은데 주식을 매수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하루빨리 주식 중독증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무조건 주식을 들고 있어야 마음이 편한 그런 주식 중독증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지, 여유 있게 기다리다가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나왔을 때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 타이밍이 아니라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내 갈 길만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신용잔고 보시면 작년 폭락장에서는 신용잔고가 보시다시피 6조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예탁금이 40조 원, 지금은 이 40조 원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되는데 그 전에 6조 원까지 떨어지고 대충 6조 원의 2배면 12조면 너무 낮고, 이 예탁금이 유지된다고 쳤을 때 신용잔고가 한 15조 원까지 내려와 준다면 저는 그때 증시 상황을 보고서 공포다 싶을 때만 장기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지, 이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상황에서 억지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싸 보인다고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서 이게 반등이 나왔을 때 코스피가 3250 뚫어주고 3300, 3400 갈 거라고 생각하면 단순하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삼성전자가
9만원 갈 자신이 있다면 매수하시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주가가 다시 14만원까지 올라갈 것 같다면 매수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LG화학도 다시 95만원 이상 갈 거라 생각 드시면 매수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상위 종목들 보더라도 지금 삼성바이오 말고는 추세가 무너진 상황이며 이 종목들이 계속 하락한다는 말이 아니라 좀 진정이 되고서 다시 추세를 회복해 주고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단기간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다시 황금선을 찾고 안정되고서 다시 우상향할 때까지 시간이 꽤나 소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상위 종목들이 회복해서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텐데 주가가 이 증시가 잠깐 수직으로 반등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 종목들이 많은 상황에서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이 상위 종목들만 보더라도 체크할 수 있으며 아마 초보자 분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말했다시피 이 증시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전문가란 있을 수가 없으며 누구도 이 증시를 예측할 수가 없으며 증시를 움직일 수 있는 외국인만 알 수 있지 양복 입고 증시를 알 수 있고 종목을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전업 투자자를 했을 때 그 사람 말대로라면 1000억, 2000억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직장 관두고 전업 투자하라면 아마 아무도 안 할 겁니다. 안정적으로 고액연봉 받는 직장이 훨씬 더 좋지. 시장은 아무도 모르고 수많은 변수가 있어서 전업 투자하라면 스스로 망할 거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아무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 누구를 믿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말도 무조건 신뢰하는 것보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좀 유리하게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스스로 깨우치셔야 됩니다. 그걸 깨우치기 싫다면 소중한 돈 언제라도 한 방에 날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증시가 하루 이틀 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레버리지 1% 뛰기 정도야 해볼만 하겠지만 오전에 외국인 수급 보고서 레버리지 잠깐 단타로 해볼만 하겠지만 상승으로 마감한다 하더라도 함부로 따라 붙을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관망해야 된다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소수의 종목에서만 집중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HMM 5만원가 근접을 했기 때문에 먹을 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HMM과 그리고 삼성바이오 로직스 신고가 근처에 있어서 분류를 했으며 그리고 상한가를 가고 그전 고점과 가까운 포스코 엠텍 이 세 개를 집중적으로 보면서 오늘 하루를 보냈습니다.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매를 하지는 못했는데 장 초반에 급하게 떨어지고 나서 더 떨어지지 않는 눌림목에서 들어가려 했지만 하필이면 그 상황에서 HMM 호가창에 집중한다고 여기서 11,550원 매수를 놓쳤습니다. 놓치자마자 바로 수직으로 올라서 고점 돌파. 이미 내가 놓친 자리에서 수직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 뒤에 떨어지는 칼날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전에 정확한 타이밍은 보고 있었지만 하필 HMM과 시간이 겹치는 바람에 공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강했던 HMM 오늘도 괴물같이 올라서 5만원까지 올라갔는데 좀 여러 번 공략을 했습니다. 여기서 수익 내고 나중에 물론 오늘 최종 수익은 손실도 없고 수익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마감을 했으며 수익 봤는데 다시 뺏기고 나중에 찔러보다가 더 올라가지 못해서 뺏기고 제가 호가 단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원래 오늘 HMM 정상 같았으면 5만원에 쌓여있는 40만 주 이상 물량을 시원하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뚫어주고 VI 52,000원 정도까지 걸렸어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한 번 막혔다는 것은 매물대 때문에 막힌 거 이해하겠지만 그 뒤에도 여러 번 시도를 했으며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은 중요한 자리 돌파를 실패했다.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뜻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매매를 포기했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안 좋게 마감했는데
이렇게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에 있는 종목은 그 종목이 강한지 약한지를 테스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것도 오전에 공략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지만 나중에 시장이 심상치가 않아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그전 고점도 못 지켜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중요한 자리는 88만 3천원. 최근 기관의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왔는데 오늘 윗꼬리가 달렸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고 최근 고점과 비슷한 가격에서 마감했습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서 더 떨어지지 않고 이 86만 7천원 이상에서 계속 거래가 된다면 또 한 번 더 고점을 돌파할 수 있어서 아마 당분간 추세를 관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코스피 종목 중에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이걸 관심 종목에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3개 종목만 계속 보면서 지루하게 마감을 했으며 내일 시장도 아마 비슷하게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